타이베이에서 4세 여자아이가 목이 잘려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범인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대만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홍콩에서 최현석 특파원입니다. 2006년 3월 28일, 류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는데 초등학교 근처인 골목길에는 평소에는 시끄럽던 아이들의 소리가 없어서 더욱더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류의 엄마는 류,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구하며 빈 유모차를 힘겹게 끌고 갔고,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류의 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류의 엄마는 이 남자가 마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눈앞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는데, 남자는 순식간에 유모차를 끌고 있던 류의 엄마를 습격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류를 향했고 류의 목을 칼로 여러 번 내리치고 살해를 했습니다. 류의 엄마는 유모차 옆에서 범인에게 매달려 죽어가는 딸을 보며 막으려고 했지만 미친 듯이 류의 목을 내리치는 광기에 사로잡힌 범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청하는 고함 소리로 시민들이 범인을 겨우 제압했지만 류는 이미 가는 목이 잘린 채 사망한 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이 사건은 2006년 대만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 중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할 수 있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4살인 여아를 참수한 살인자는 왕징위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은 출동했고, 체포 당시 얼굴은 피투성이로 연행됐는데, 그가 얼굴을 다친 이유는 류를 살해한 것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 왕징이는 마약 전과가 있었고 병원에서도 치료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부모를 폭행했고 정신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살해 동기는 수천성 출신을 죽이는 게 자신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범 왕징이는 체포되면서 반성하거나 죄책감은 전혀 없었고 법관에게 집에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잔혹한 살인범 왕징이는 이후에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 속에서 범행 전 골목을 거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징이는 범행 대상을 탐색하듯 골목길을 배회를 했고 계속해서 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피는 모습을 보이며 소름 돋게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은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며 뜨거운 논쟁이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어린아이를 참수하는 잔혹한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도 꽤나 묻지마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묻지마 살인은 불특정 다수를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묻지마 살인 중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사건으로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의 종업원인 범인 김성민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죽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들겠습니다. 김성민은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성 6명은 그냥 보내고 약 30분 뒤인 오전 1시 7분에 들어온 여성 하씨를 길이 32.5cm인 주방용 식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주점에서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다 라고 진술하면서 조현병과 여성 혐오에 의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수도권에 사는 50대 여성 한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인제군 북면을 찾았습니다. 한 씨는 등산로 입구에서 홀로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습니다. 한 씨는 오후 2시 30분쯤 차 옆에서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차량 정밀 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오후 11시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아무런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범인 이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구형된 직후 범인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할 말이 없다. 라고 짧게 답할 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와 일말의 반성, 그리고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등산로 입구에서 홀로 남는 여성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었고, 운이 없었던 B 씨는 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고, 반면 이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 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이 씨에 대해 한 차례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 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치료 감호란 범죄자의 심신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완 처분을 뜻합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라고 물었고, 범인 이 씨는 할 말이 없다. 고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라며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 직후 법정을 나선 한 씨의 여동생은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늘 갖고 있던 이 씨에게 죄 없는 언니가 희생된 것 같다. 범행 이유도 잘 모르겠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듣지 못했는데 할 말이 없다라고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2020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고 하니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인제 묻지마 살인에 의해 살해당한 한 씨는 친구들과 한적한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에도 이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등산로 입구에 사람이 몇 명쯤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걷다 보면 조용해진 공원과 평소보다 빨리 닫는 술집들이 있는 골목을 지날 때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안심과 함께 돌아오는 생경한 느낌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20대 이 씨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 그가 여성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판이 더 있을 예정이지만 저는 이 인제 묻지마 살인도 강남 묻지마 살인처럼 여성에 대한 혐오, 아니 무시 등 여성을 얕보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성 인권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호신술을 배우고 체력을 높여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